요즘은 MBC가 저쪽에 있어요. 예능국 같은 경우에 일산에 있거든요. 경기도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차 갖고 오다가 늦을 것 같아서 전철로 갈아타고 어렵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요, 이제 제 책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책인데, 사실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뭐 발상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책은 아니고, 제 책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방송가의 얘기를 담은 거거든요. 그 방송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주로 제가 이제 방송 쪽에 있으니까 방송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쪽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도 곧 어떤 우리 삶의 터전이고 세상의 축소판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또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과 격언으로 풀어보는 아이디어. 증권가 같은 데도 이렇게 격언이 있잖아요. 증권 격언에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라든가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가에도 격언이자 또 어떤 폭설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방송쟁이들끼리만 통하는 그걸로 한번 그 아이디어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국 PD로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예능 PD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유행이 너무 바뀌고 트렌드가 너무 바뀌니까 어제 얘기만 해도 벌써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구닥다리가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오후에 가서 하려면 벌써 옛날 얘기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 검색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검색어 보시면 새벽 1시에 이렇게 검색어 열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검색어가 다 바뀌어 있고 너무 정말 트렌드가 빠르니까 이 PD들이 참 힘듭니다. 이게 대중의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예능 PD니까 또 예능이 대세라고 해가지고 예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떤 이제 트렌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또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그거 따라잡기도 참 힘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또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항상 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연예인을 굉장히 미워해요. 어떤 애증의 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볼만한 프로그램 없다, 너무 난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칭찬받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굉장히 뭐 인터넷에 막 칭찬 글이 막 올라오죠. 근데 다음날 이렇게 시청률 보면은 정말 절망하게 되죠. 시청률 완전 단자리. 좋다고 막 칭찬하면서 안 봐요. 또 막 욕하면서 또 보는 게 있어요. 막 낚시 편집하고 편집으로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낚시질 한다고 하고 막 욕하면서도 시청률은 잘 나오고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 그렇잖아요. 욕하면서 보잖아요. 약간 이제 그렇게 이율 배반적인 게 너무 많고 우리 시청자들이 또 항상 화가 나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프로그램 좀 이렇게 방송되고 나면 막 시청자 게시판에 막 글들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그거를 열어보는 게 참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왜냐면 막 요즘은 또 PD들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 야 내가 뭐 발로 편집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뭐 PD 갈아치워라. PD 어떻게 제 경력도 잘 알아요. 뭐 했던 거, 그 프로 말아먹었던 PD 여기서도 또 말아먹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 시청자 게시판을 읽기가 참 힘듭니다. 열기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보려고, 무서우니까 안 보죠. 그리고 작가들한테 뭐 특별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만 하고. 연예인들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모든 거에. 노출돼 있으니까 요즘은 또 이제 이런 폰카, SNS, 완전 이제 이렇게 사생활 같은 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으니까 항상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고 또 항상 굉장히 앞에서는 열광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씹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인데 연예인이 되면서 점점 성격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점점점 이렇게 좀 혼자만의 성에 이렇게 갇히게 되고 또 이렇게 내성적이 되고 오히려 그런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드러내면 공격받고 상처받으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 이 빠른 트렌드, 변덕스러운 또 우리 시청자, 또 이율 배반적이고 항상 화난 시청자들한테는 참 이 예능 PD가 참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시청자들이 저희들한테는 손님이잖아요. 항상 PD들이 생각할 때 PD들은 이렇게 주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는 주방장이고 그 프로그램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장이 좋은, 나 이거 정말 너무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뭐 서빙을 해도 그 손님이 맛없고 안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주방장의 음식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손님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PD들도 손님에게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시청자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어떤 정적인 부분에 약하다 보니까 감동 코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재미보다는 감동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 재미있게 깔깔깔깔 막 포복절도하고 웃고 나서 TV를 끄고 나면 이제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재밌게 웃었지만 웃고 나서 좀 허무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동 같은 걸 좀 받게 되면 TV를 끄고 나면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남는 느낌? 뭐 이렇게 뚝배기 한 그릇을, 뜨거운 뚝배기 한 그릇을 먹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남는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제 예능 PD들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특히 살기 팍팍해지면서 감동받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죠. 주방장이 그 손님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PD들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 하면 시청자들을 VIP로 모시면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정말로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주면 요리도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시청자들을 VIP 대접을 하면은 감동이 전해지더라고요. 시청자들도 그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좀 대접해줘. 나를 VIP로 대접해줘. 그거를 원하는 거고 그 니즈를 맞출 때에 이제 대박 프로그램이 나는 거죠. 또 이렇게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맨날 이제 밤새서 회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 프로그램들 이렇게 뭐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아무튼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매주 그냥 뭐 새로운 걸 찾아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시켜 준 것처럼 그러니까 93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올해 딱 20년 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0년 차에 걸친 제 나름 정리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박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할 때 막 이렇게 나름 이제 굉장히 회의를 하면서 고생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이제 뭐 성패는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회의를 해도 대박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탁 터져 나올 거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김영희 PD가 우리 양심 냉장고 해가지고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첫 녹화 때 이제 여의도 MBC 앞에서 그 녹화를 하는데 새벽 출근하는 어떤 장애인 부부, 티코를 타고 있던 장애인 부부가 딱 정지선을 지켜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그에 아마 상이란 상은 김영희 PD가 다 받았을 거예요. 뭐 교통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괜히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정지선 지키기 이렇게 계속 카메라 비추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멈췄고 마침 그 멈췄던 차량이 아주 소형차 티코였고 또 그 안에 타고 있던 게 장애인 부부였고 이제 그게 정말 럭키하게 얻어 걸린 거죠.
또 이제 러브하우스가 있었거든요. 옛날 일밤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고부 갈등을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사연 있는 집에 고부 갈등을 다루다가 어떻게 이제 집을 좀 고쳐주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대박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대박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게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주려고 했던 부분은 오히려 별 반응이 없고 얻어 걸리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터지는 수가 참 종종 있습니다. 저건과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또 다음 격언이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은 놈은 못 당한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출중해도 운 좋은 놈은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방송뿐만 아니라 세상사도 보면 정말 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운 좋은 이게 실력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운이 안 따라주면 그냥. 그러니까 연기자가 있어요. 연기자 있는데 정말 인물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은 중간에 엎어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도 또 이상하게 감독을 잘못 만났는지 뭐 어쩌지 해가지고 또 꼬이면서 그냥 흥행에 실패하고 금방 내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 다니다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연기도 못해요. 진짜 발연기 하는데 막 갑자기 막 대박을 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정말 자주 이 연예계에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운칠기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운칠기삼의 예로 한가인 씨를 들 수 있죠. 한가인 씨는 KBS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그래서 이게 짧게 나가는 건데 옛날에 이제 가수 이상호 씨가 그 우연찮게 또 해필이면 9시 뉴스를 보다가 쟤 괜찮다. 얘를 수소문을 한 거죠. 배화여고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고 그러니까 부모는 학생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1년간 기다리겠다.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뜬 거죠. CF를 거의 한때는 이제 CF를 다 싹쓸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한가인 씨도 운이 좋은 거고 하필이면 또 그때 9시 뉴스를 보고 있던 이상호 씨도 뉴스를 잘 안 본대요. 그 사람은. 안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대박을 낸 거죠. 이제 정진영 씨 있잖아요. 영화배우. 정진영 씨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 영화판에서 그 연출부의 스텝이었답니다. 연출부 그냥 스텝으로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초록물고기를 촬영하는데 그 단역이 펑크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가 좀 떼워라. 그래서 이제 땜빵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연기자의 길을 이제 들어선 거죠. 이 사람도 정말 운빨이 좋은 거죠. 그냥 행운의 여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말 자기 막 품 안에 비집고 찾아온 겁니다. 이런 이제 운칠기삼의 예는 또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또 매니저들의 세계도 보면 또 어떤 매니저 되게 잘 나갔어요. MC 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MC 몽인데 또 신정환도 같이 하고 있었고 SG 워너비도 같이 하고 있었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 MC 몽 같은 사람이 돈이 되거든요. 오히려 A급도 물론 돈이 되지만 A급보다는 약간 좀 A-나 B급 정도 되면 여기저기 행사 같은 거 많이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이제 현금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MC 몽 같은 거 이제 1박 2일로 뜨고 나서 굉장히 행사 분주하게 다니면서 분위기 띄우는 데는 이제 MC 몽 같은 캐릭터가 좋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정환도 워낙 이제 말빨이 되니까 케이블 TV까지 합치면 한 7개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연료만 해도 엄청난 거죠. SG 워너비도 나름 요즘 또 한류 일본에서도 먹어지고 또 이제 그 발라드 쪽에서는 거의 이제 손꼽히는 실력자니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MC몽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군대 기피하려고 뭐 고의로 이를 뺐다. 이제 그게 이제 걸리면서 이제 MC몽이 하차를 하게 된 거죠. 1박 2일도 빠지고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신정환이 또 걸렸어요. 해외 원정 도박으로 또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SG 워너비로 잘 해보려고 앨범을 다 만들어 놨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콤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방송국 사람들도 이게 불쌍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좀 막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안 풀려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불쌍하니까 밥이라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좀 더 해주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우울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도 뭐 새 가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닥 이렇게 뭐 이게 확 펴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반대되는 또 매니저도 있는데 그 매니저는 원래는 이제 거북이라는 걸 이분도 이제 거북이 음반을 발매 직전까지 다 녹음까지 했는데 갑자기 거북이의 그 메인 그 래퍼가 뭐 이제 병 때문에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앨범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또 방시혁이라는 작곡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방시혁하고 어떻게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손대는 족족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2AM 만들어냈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이제 멤버들 구성해 가지고 옴무라는 이제 뭐 가수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해에 그 단일 음원으로서는 최고 신기록을 자기네 가수들이 계속 경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음원 수입으로 해가지고 또 대박이 난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는 애들은 또 계속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정말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칠기삼이 정말 맞는 게 아닌가. 정말 모든 게 운칠기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했죠. 근데 이제 PD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운이 안 따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망해요. 뭐 프로그램을 하나 런칭하면 망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제 보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해가지고 실패해서부터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 벌떡 일어나야지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망하고 한 번 망하면 계속 망하더라고요. 근데 또 되는 PD는 하나 잘 되면 또 계속 연속타를 때려요. 연속 안타를. 고기도 그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번 그 성공의 그 맛을 본 PD는 계속 성공을 하고 또 어떤 PD는 굉장히 처음엔 이제 대박 PD였는데 한번 삐끗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내리막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게 이제 PD들의 어떤 이제 흐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되는 애들을 계속 밀어주는 거죠. 성공 확률이 얘가 좀 요즘 기운이 좋다. 그런 PD들에게 많이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리고 한번 대박을 쳤더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 삐끗한 다음부터 계속 망하는 프로그램은 좀 쉬게 하죠. 그런 PD들은.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내리막이다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쉬게 하면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항상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매몰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 흥행 코드가 바뀐 거고 트렌드가 바뀐 건데 이제 그 PD는 자기가 옛날에 성공했던 것만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청자의 어떤 그 감각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쉬게 하면 좀 아무래도 좀 시야가 넓어지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자기도 또 변하게 되고 또 PD가 변하니까 프로그램도 좀 변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배정할 때 이제 국장들이나 그 인사권자들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 PD가 요즘 잘 되나, 요즘 좀 어떤가 이제 그런 거를 그 기운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나름
경험에서 얻은 거라면 그 운이 좀 안 따를 때는요, 좀 쉬는 것도 좋고, 쉬지 못할 때는 좀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좋고, 또 그런 것도 잘 안 될,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더라고요. 운빨 좋은, 지금 막 잘 나가는 애들, 그런 PD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가, 막 뜨는 작가들, 계속 연속 히트 날리는 작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달리는 호랑이 등에 이렇게 딱 올라타는 거거든요. 또 누가 이렇게 뜬다 하면 그 신이 이렇게 뜨는 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숟가락 하나 얹으면 같이 좀 이게 그 기운을 같이 나누면서 서서히 자기 어떤 이제 기운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다음 세 번째 격언으로 말씀드릴 게 약간 이거하고는 또 이율 배반적인 건데 또 이것도 진리라고 통하는 거거든요. 진리로. 그래서 세 번째 격언이 운은 실력자를 알아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도 실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운도 실력이고, 운도 실력자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운이 오는 게 아니라 실력자한테 운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세렌디피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이제 세렌디피티가 어려운 영어 단어죠. 근데 이 세렌디피티가 그 우연한 발견이나 또는 뜻밖의 행운, 이제 그런 걸 보통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뜻밖의 행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이제 페니실린 같은 거죠. 페니실린. 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된 거거든요. 그 미생물학자였던 그 플레밍이 어디 휴가를 갔다가 왔는데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는데 이제 거기만 어떤 그 이제 뭐 오염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드는 예가 어떤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포스트잇도 원래는 그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접착제였는데 또 다른 사람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정말 언제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대박을 친 거죠. 엄격결에 얻어 걸린 거죠. 세렌디피티입니다. 또 이제 비아그라 같은 거죠. 비아그라. 원래 그 협심증 약이었다고 하잖아요. 심장질환 약이었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부작용이 이제 지금은 메인 기능이 돼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대박을 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세렌디피티입니다.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렌디피티는 그런 건데 이제 또 세렌디피티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렌디피티의 법칙은 약간 또 핀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세렌디피티의 법칙은 노력 끝에 행운이 찾아온다. 그게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행운이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행운은 노력 끝에 온 행운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이. 그래서 운은 그 준비된 사람한테만 온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운을 맞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태고 쪽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근데 뉴턴만이 그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운은 굉장히 많이 왔지만 항상 골똘히 뭘 이렇게 이제 그냥 넘기지 않았던 뉴턴이 그걸 발견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운은 그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세렌디피티의 법칙. 그 김영희 P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티코 그 장애인 부부 걸린 것도 굉장히 그 이제 이번 주 놀러와에 출연해가지고 다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대요. 주위에서. 그게 되겠니? 그리고 이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계속 밤샘 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밤샘 회의를 하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밤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다른 차량들은 쌩쌩 지나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초록불 켜져서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에 계속 밤샘 회의를 하고 계속 뭐 새로운 게 없을까 계속 고민을 머릿속에 쌓아놓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와중에서 초록색 불 켜지는 걸 보고 딱 영감을 얻은 거죠. 그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이경규였잖아요. 이경규가 그때는 더 욱했어요. 너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새벽까지 그거를 이경규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밤새서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계속 입으로 이제 떠드는 거잖아요. 입으로 막 중계하는 거. 그러니까 카메라맨이나 스태프들이나 다 PD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거 이제 새벽 다 되고 뭐 움직이는 것 없이 한 곳에서 계속 중계만 하고 이경규가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겠습니까? 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그냥 버틴 거죠. 끝까지. 새벽까지. 그래서 그 행운을 잡은 거죠. 만약에 안 버텼으면 그냥 행운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 부부는 그냥 초록불 지키고 갔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운은 실력자를 알아본다. 이 속담도 또 마찬가지로 진리인 것 같고요. 이 운칠기삼, 아까 말한 또 대박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 하고도 상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그 운을 차지해야 되지만 그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거죠. 제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저가 이렇게 운칠기삼을 생각하면서 왜 이걸 7대3으로 나눴을까? 왜 운을 7로 기를 3으로 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7대3이었을까? 근데 이게 그냥 평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와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운하고 기술을 이렇게 평균을 해보니까 여러 경험상 한 7대3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럼 평균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평균치라면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정말 지질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그 매니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러면요, 그 운칠 기사, 운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운이 3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의 길을 7로 나눈, 7의 길을 갖고 있다면 같은 값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칠 기삼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기술을, 자기 실력을 7로 갖고 있으면 같은 이퀄 관계가 되는 거죠. 운삼기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운팔기이다. 정말 운이 80% 먹어준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해서 운이 없다면 또 이거랑 같은 값이 아닐까. 운이 기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방송가에서 또 이게 또 현실이고요. 또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든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격언은요. 4번째 격언입니다. 그래서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낫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그 마케팅 제1의 법칙이라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 마케팅 그쪽의 어떤 베스트셀러 중에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더 좋기보다는 더 최초가 낫다. 이거 이제 마케팅 쪽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시장에서 만약에 그 1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의 어떤 그때에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그 1등을 따라잡겠다는 건 별 승산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최초 진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따지자면 이제 무한도전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그러면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니까 더 재밌는 리얼 버라이어티를 만들면 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현실은 안 그래요. 설사 더 재미있는 리얼 버라이어티를 만들었다고 해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는 그냥 무한도전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시청자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리얼 버라이어티는 무한도전. 그래서 상대 프로에서 더 재밌는 걸 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장르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리얼 버라이어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뭐 다른 쪽으로 뭐 복고 코미디를 하든 아무튼 다른 쪽의 방법을 찾아야만이 승산이 있는 거지. 무한도전과 같은 장르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일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수 2 후속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수 2가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디어회를 계속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항상 아이디어가 뭐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이제 2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기본 자세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 거는 남이 한 건 죽어도 안 한다. 그 자세로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튼 시청자들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보다 좀 다른 거, 좀 새로운 거, 그거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하면 시청자들이 또 해? 이제 그런 거죠. 저거 완전 또 구닥다리 걸 또 하네. 그런 거죠. 별로 구닥다리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는 프로그램 처음에 기획할 때는 그 기본 자세가 이거예요. 남이 했던 거는 죽어도 안 한다. 근데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이게 남이 안 했던 게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게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같이 뭐 그런 걸 만들더라도 보통 이제 평범한 PD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전혀 새로운 거를 뭐 있을까? 있다고 해도 찾을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기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가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임팩트만 있으면 이게 새로운 거거든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달라도 그게 시장에서는 이제 먹어주더라고요. 이제 슈스케 같은 거죠. 슈스케가 이제 원래는 그게 슈스케 같은 포맷은 한 10년 전부터 아메리칸 아이돌부터 해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안 먹혔어요. 그 포맷이. 그래서 근데 슈스케가 대박을 쳤죠. 그리고 막 그 후로 막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은 너무 이제 포화 상태다 생각하고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 나가수가 나온 거죠. 나가서도 사실은 똑같은 오디션 프로거든요. 근데 정말 과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싶은 그 가수들이 나온 거죠. 프로페셔널한 가수들의 오디션, 그걸로 하나만 다르게 딱 건드려 준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새로운 게 된 거죠. 정말 나가수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 있구나. 제가 그 직전에 오늘을 즐겨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일밤에. 그래서 나름 굉장히 새롭게 한다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잘 나가는 영화배우, 뭐 정준호, 신현중, 공영진, 이렇게
이제 돈질을 했습니다. 돈질을 해가 일밤은 좀 총알이 많아요. 그래서 돈질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제1의 법칙, 아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더 재밌기보다는 최초가 돼야 되는데 더 재밌으려고 한 거예요. 같은 이제 1박 2일하고 붙는데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재밌게 또 안 됐고 아무튼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튼 아쉬운 끝에 이제 6개월 정도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희 PD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김영희 선배가.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 같아서 잘 되나 봐라. 그 망해라. 망해라 하고 안 봐요. 또 이게 안 봐요. 속상하니까. 나가서 절대 안 봤습니다. 절대 안 봤는데 그게 첫 방부터 그냥 대박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나가서 처음에 할 때요. 그러니까 한 2달간 안 봤어요. 뭐라고 하든 말든. 근데 나중에는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다 나가서 인터넷도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IPTV로 이렇게 봐서 집에서 이제 쿡TV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쇼크를 먹었죠. 정말 닭살이 돋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새로울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고 같은 PD인데 난 뭐야. 누구는 저렇게 만드는데 선배지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영희 PD의 철학이거든요. 사실 김영희 PD한테 선배님의 그 아이디어를 내는 프로그램의 그 철학이 뭐예요 하면 이제 프로그램 처음에 만들 때의 어떤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이 했던 건 죽어도 안 한다. 그 생각으로서 딱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수를 만든 거죠. 나가수 오디션 프로였거든요, 같은. 근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가수들이라고. 위대한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위대한 탄생 나왔을 때 그냥 슈스케 따라한다고 많이 했지만 그 멘토제라는 걸 하나 새롭게 들여왔어요. 멘토가 돼서 오디션 보는 애들을 지도해주고, 그러면 또 마술처럼 그런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깜냥이 있는 애들을 뽑으니까 조금만 톡 건드려주면 실력이 그냥 몇 주 만에 쑥 올라오거든요. 그럼 매직 같은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게 통한 거죠.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더라도 멘토제라는 새로운 하나를 딱 건드려줬기 때문에 새롭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이거 이제 또 짧은 저희들끼리 어떤 노하우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남이 한 건 죽어도 안 하고 전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정말 안 되면 쪽박이고, 쪽박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이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때 PD들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냐면 굉장히 열린 이제 포맷을 우선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열린 포맷. 이게 좀 앞으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열린 포맷을 갖고 시작을 하려는 거죠. 너무 처음부터 포맷이 완벽하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터지면 모가 되지만 그게 잘못 삐끗하면 이제 도가 되는 거, 쪽박이 타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포맷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꽉 짜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 포맷을 좀 열어놓으면 이제 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피드백에 따라서 그 포맷을 조금씩 그쪽으로 좋은 피드백 쪽을 키워가지고 조금씩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가에서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생물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스타트를 했다가 또 피드백을 보면서 그 피드백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열린 포맷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냥 두리뭉술이한 거. 제목부터 벌써 포맷을 탁 정해주면 좀 힘든 거고요. 놀러와 그런 건 참 좋잖아요. 놀러와 뭘 해도 되니까. 그런 제목도 그렇고, 열린 포맷을 하면 처음에는 임팩트가 작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커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1박 2일이나 그런 게 그런 거죠. 1박 2일이
처음에는 정말 저거 되겠어? 싶었거든요. 뭐 1박 2일 한다고 해서 야, 그 구닥다리 그 생각을 갖고 하는 참 PD 참 감없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전을 했어요. 1박 2일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차근차근 그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커나간 거죠. 그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오히려 임팩트 있게 대박을 딱 내면 오히려 이렇게 점점 나가수가 그렇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완벽해가지고 쑥 올라갔다가 점점 힘이 뒷심이 딸리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허술하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점점 키워가는 게 훨씬 더 시청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이제 그 K-팝 같은데 일본에 가면 의외로 그 카라를 좋아해요. 굉장히 그 소녀시대만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녀시대가 지존이잖아요. 카라는 약간 그 미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그냥 거의 동급입니다. 근데 그 일본 그 국민성이 그렇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서툴지만 차근차근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 팬들이 같이 그 가수의 성장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거,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내 카라의 인기 비결이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리스크 관리, 그 이제 프로그램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열린 포맷으로 하면 좀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 이제 피드백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 게시판을 열면은 너무 막 욕설이 난무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방법인데, 그 좀 약간 이렇게 제목을 봐서 욕하는 것 같으면 안 열어요. 약간 칭찬하는 거면 꼭 열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경규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경규 씨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누가 이렇게 막 어느 개그맨이 나와서 막 웃기면 TV를 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대요. 누가 막 웃기면. 자기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TV를 보다가 어떤 유명 개그맨인데 막 식은땀 흘리고 고전하고 하나도 못 웃기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분이 업되면서 계속 본다는 거지. 막 자신감이 훅 올라온대요. 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자기 관련 기사가 떴다. 근데 약간 네거티브적인 거면 안 연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럼 뱃속 편하거든요. 근데 좋은 기사, 그럼 꼭 찾아서 보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이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봅니다. 저한테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그거를 좀 키워요. 시청자들이 칭찬받는 부분을 더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욕하는 부분까지 다 보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게 너무 막 좌지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그 했던 기획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막 흔들리는 거죠. 막 주위에서 흔드니까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은 아예 차단을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면 이게 먹히네? 그럼 이쪽을 더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격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 막 술 먹고 밤새 놀다가
마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막 사람들 막 만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도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떠오를 때도 계속 그 잠재의식 속에서 그걸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뭐 없을까? 이제 새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뭐 없을까? 새로운 거 없을까? 그걸 계속 마음의 짐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머리 이제 그 생각부터 나고 그런 스트레스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는 엉덩이 붙이고 주야장천 그 회의를 해야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 이제 그 책 앞에서도 썼는데 지금 잘 나가는 PD들이 다 이렇습니다. 옛날에 그 뭐 몰래카메라, 남자셋, 여자셋, 뭐 새 친구 만들었던 송창의 PD라고 계세요. TVN에 가 계신데 정말 그분은 이렇게 저희 선배 동료가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다 깜짝 놀랐대요. 엉덩이가 시커멓게 다 죽어 있었답니다. 남셋, 여셋 할 때, 남자셋, 여자셋 할 때. 맨날 회의만 한 거예요. 주구장.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 밤새 매일 하니까 엉덩이가 시커멓게 죽어 있었대요. 그분이 정말 대박 PD였거든요. 정말 창의적인 그 이름 그대로 창의적인 PD였죠. 김영희 PD가 옛날에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그분은 정말 무식하게 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한 막 2달간 2달, 3달간 작가들 거의 잡죠. 그래서 새벽 막 2시, 3시까지 계속 하는데 그 작가를 몰래 꼬셔서 야 아이디어 회의한 것 좀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메일로 받아보니까 1000개가 넘어요. 아이템을 1000개를 넘게 갖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 그 새 코너 만들려고. 김병호 PD라고 그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 PD가 있잖아요. 이게 작품이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얻어먹으러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해서 갔는데 못 나온대요. 그 화장실 갈 때도 그 벽을 잡고 간대요. 그분은 정말 이 대본 작업도 다 혼자 그 작가들이 써온 걸 다 고치거든요. 야외 촬영도 자기가 야외 촬영은 안 하지만 스튜디오 촬영 그런 거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고.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쯤 되면 화장실 갈 힘이 없어서 벽을 잡고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나가는 PD, 정말 저 사람은 천재일 거야. 그런 PD들도 정말 엉덩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너무 지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좀 PD는 또 뭔가 이렇게 좀 방향을 이렇게 해줘야 뭐 작가들이 이렇게 좀 따라올 텐데 뭐 도무지 방향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뭐 이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니? 그리고 뭐 아이디어가 남아 있으면 딴 PD들이 했겠지, 딴 작가들이 했겠지. 지금까지 뭐 안 한 아이디어가 있겠어? 야, 그냥 우리는 옛날 거 이제 다시 재탕해서 이렇게 해서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 좋아하죠. 막 일찍 퇴근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퇴근을 해서 보는데 개편 때 보면 정말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게 나와요. 요즘 이게 제가 약간 정말 약간 충격 먹은 게 짝 같은 거, 짝.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정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다 갖다 썼을 텐데 근데 또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오히려 우리 세상 주위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보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주를 볼 때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했던 그 아이디어들보다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새로운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뇌를 다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부분만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오히려 새로운 거는 더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고, 가장 그 원초적이면서도 효력이 있는 게 바로 엉덩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새로운 거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퓨전입니다. 그 크로스오버죠. 퓨전. 섞는 겁니다. 섞으면 새로운 게 되더라고요. 비빔밥 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나물 하나하나씩 먹는 거를 다 섞어가지고 하면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무한도전 같은 게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잖아요. 리얼리티와 버라이어티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약간 다큐멘터리, 교양 쪽에서 하던 거를 예능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옛날에 이제 건강보감이라는 걸 저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정보가 있는 예능. 비타민, 그것도 정보, 교양적인 거하고 예능하고 합친 거고. 정글의 법칙,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글의 법칙도 제 예능 프로인데 굉장히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거죠. 웃음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웃음기 딱 빼고 그냥 제대로 찍는 겁니다. 제대로 찍었죠, 정말. 정글의 법칙 같은 거는 사실은 그 교양 PD가 한 겁니다, 처음에. 교양 PD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짝도 마찬가지고. 짝도 교양 PD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예능하고 같이 접목을 한 거죠. 약간 뭐 그 소재도 그렇고 그 사람도 이렇게 퓨전 섞었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넝쿨당 하는 그 박지은 작가도 사실은 예능 시트콤을 했던 친구거든요. 아예 예능 프로도 했었죠. 예능 프로 출신입니다. 예능 프로 출신인데 시트콤 하고 그러다가 드라마를 하게서 이제 대박을 낸 거죠. 보면 이제 캐릭터 같은 거 잡는 거, 에피소드 잡는 게 예능적인 접근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예능적인 접근을 하니까 정말로 재밌는 시트콤 같은 드라마, 웃긴 캐릭터가 살고 라인이 사는 그런 걸 만들어서 대박을 낸 거죠. 그 응답하라 1997도, 1997도 그 이유정 작가거든요. 그 예능 작가입니다. 1박 2일 했던 작가죠.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TVN으로 가서 그 이명환 PD, 1박 2일 PD하고 같이 만든 거죠. 예, 처음에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한번 만나봤는데. 이게 대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대본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가서 하더니,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열심히 하더니 또 대박을 낸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장르 파괴를 한 거죠. 예능하고, 드라마하고, 퓨전하고, 예능하고, 다큐하고, 퓨전하고. 컨버전스라고도 하잖아요. 융합하고. 요즘 안철수 우리 그분도 이제 융합 그쪽으로 융합 대학원장이시니까 아무튼 그 퓨전이 굉장히 그 유용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역발상이죠. 두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꼭 그래야만 되나? 그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대박을 날려면 꼭 A급 MC가 돼야 되나? B급, C급이면 안 되나? 꼭 A급 게스트가 나와야 되나? 그냥 구닥다리 옛날 연예인들 나오면 안 되나? 뭐 그런 거죠. 뭐 편집은 항상 이렇게 스피디하고 막 이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이렇게 달려야 되나? 좀 이게 좀 루스하게 하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만든 게 이제 세 바퀴 같은 겁니다. 세 바퀴. MC도 A급은 아니거든요.
게스트들도 다 이제 옛날 분들 주로 나와서 옛날 개그하고 386이나 알아듣는 막 개그하고 이제 그런 거죠. 편집도 그렇고 역발상에서 나온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무릎팍도사도 사실은 토크쇼였는데 워낙 토크쇼가 많으니까 게스트가 딸리잖아요. 다 이제 A급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뭐 20명,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초 A급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어디 막 목매달려서 막 게스트로 모시려고 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여기저기 나오면서 했던 말 계속 똑같이 하니까 영화 개봉할 때쯤 나와서 이제 하고 시청자들이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역발상을 한 거죠. 꼭 우리 이제 먼저 이건 원탑 그 게스트니까 게스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무릎팍도사는. 그래서 꼭 연예인 게스트가 나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반인 게스트로 튼 거죠. 역발상을. 그래서 그냥 안철수 씨가 나오고 한비아 씨가 나오고 그게 훨씬 더 시청률이 좋았습니다. 연예인들 A급 나와가지고 한 것보다. 요즘은 이렇게 A급 연예인들 나온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청자들도. 이제 지겨운 거죠. 오히려 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프로가 생기게 된 거죠.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 거, 짝 그런 것도 다 일반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좀 더 진솔하고 좀 솔직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PD들이 주로 쓰는 게 이제 재활용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거. 이제 우라카이 한다고 하거든요. 재활용하는 겁니다. 과거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는 거, 옛날 거 뭐 써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약간 이제 좀 바꿔야겠죠.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먹히지 않는 거고, 오늘의 트렌드에 맞게 조금 포장술만 달리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오디션 프로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뜨면서부터 10년도 넘은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우리 막 스타 예감이라든가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디들끼리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일반인을 싫어하는구나.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는 안 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뭐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이제 슈스케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먹혔던 거지만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이제 매머드하게 사이즈로 매머드하게 해가지고 오디션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죠. 세시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시봉 누가 알았습니까? 세시봉 요즘 애들은 뭐 그 뜻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놀러와에서 이제 신정수 PD가 그거를 꺼내 들은 거죠. 세시봉으로. 옛날 거였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시봉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그 얘기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죠. 화수분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 옛날 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뭐 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정말 그 세시봉 이후에 뭐 통기타가 없어서 못 판다. 낙원상가에. 그리고 뭐 통기타 그 학원이 다 뭐 대박을 맞았다. 막 그 정도 열풍이 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은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요, 이게 또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해도 참 힘들잖아요. 귀를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격언이거든요. 우리 방송 귀를 열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PD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는 작가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신 이제 그게 필요하죠. 선구안이 좀 필요하죠. PD가 아이디어 없어도 작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은 작가들을 써서 잘 들을 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이디어 중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이제 PD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말이 된다. 이거는 대박 코드가 있다. 아, 이거는 아니야. 그 교통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 있는 사람의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걸 딱 캐치해서 자기가 써먹으면 되는 거죠. 거기 초안지에 보면 그 항우하고 유방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항우가 정말 용장이잖아요. 맹장이고 용장입니다. 굉장히 싸움에 능하고. 항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하들한테 어때?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방은 싸움에는 정말 젬병입니다. 이게 덕은 많은데 싸움은 정말 못하거든요. 전쟁에서 항상 패하고 도망다니고. 근데 유방은 밑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어떻게 하지? 네, 그러니까 항우는 벌써 머릿속에 딱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어때? 묻는 거죠. 그럼 부하들이 아, 그거 별론데요?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유방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모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부하 장수들이 나름 막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겠죠. 나름 이제 그쪽에서 산전수전 겪은 아이디어니까. 그거 좋겠다. 유방도 나름 그런 이제 선관이 있으니까, 그거 좋겠다 하면,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싸워서 유방이 이긴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항우가 훨씬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유방한테 이제 천하를 차지한 건 유방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특히 요즘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PD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PD가 다 혼자 했었는데 요즘은 PD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일밤을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일밤 방송 시간이 그 듀레이션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쪽도 아니에요. 일요일이 좋다. 해피 선데이. 그 몇 분인지 아세요? 그게 3시간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시간 55분. 원래는 그게 70분물이었어요. 70분물이었는데 SBS에서 5분을 늘리더라고요. 좀 더 시청률 잘 나오려고. 그러니까 MBC도 10분 늘리고 KBS가 15분 늘리고 20분 늘리고 그러다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출혈이다 해서 그 새 방송사 예능 국장들이 만나서 신사협정을 했어요. 야 우리 그냥 100분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반칙하고 또 늘리고 하다 보니까 70분짜리가 지금 2시간 55분짜리 정말로 큰 막 와이드 프로가 된 거죠. 2시간 요즘 영화도 2시간 좀 남짓 하잖아요. 옛날 막 닥터 집하고 막 그런 거 영화 그 정도 길이가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램이 와이드해지다 보니까 딸린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PD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 그러니까 혼자 덕불장군처럼 자 나를 따르라 해서 막 하면 뒤돌아보면 별로 안 따라요. 그 PD들은 또 후배 PD들은 잘 안 따르고 작가들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도 선택할 여지를 좀 줘야 되더라고요. 밑에 PD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야외 촬영할 때도 야 너가 이 부분은 너가 맡아서 찍고 너가 편집해서 가져와. 이렇게 좀 몫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항우 유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방이 어떤 장수의 말을 듣고 아 그거 좋겠다. 그대로 하자 하면 그 장수는 정말 신이 나서 하는 거고 책임감이 무거우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장수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딱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협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그 회의하는 거나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방송과 예능 작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하고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를 준비하는 방식이 자기가 바뀌었대요.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답니다. 뭐 이게 내일 회의니까 밤잠도 설쳐가면서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회의하고 생각하고 그 차 타고 오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회의 시간이 되면 작가들이 다 아이디어를 준비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놔요. 그럼 PD가 그거 중에서 그거 괜찮겠다, 이거 재밌겠다 해서 그걸로 택해가지고 방송을 딱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준비해가면은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 회의 시간에 그 준비해간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히 그게 뭐랄까 그 맥락에서 튀고 뜨게 들린대요. 이게 안 맞는 거죠. 흐름에.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하나씩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꺼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서로 대화하는 어떤 하나의 이게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난상 토론을 하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옛날처럼 자기가 그냥 꼽을 쳐온 거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건 이게 안 맞아요. 갑자기 회의에. 그러니까 막 이제 애드리브로 막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녹화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대사를 딱 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전혀 좀 생뚱맞고 그런 느낌. 이분 전에 정말 옛날 대한민국도 예능의 최고가 된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수첩을 꺼내요. 이제 아이디어 수첩이에요, 그 사람. 20년간 자기가 쌓아온 자기 아이디어, 남의 아이디어, 일본 거 아이디어 막 다 적어놨어요. 빽빽하게. 이렇게 보면 또 혹시 후배들이 훔쳐갈까봐 자기만의 암호를 이렇게 썼어요. 자기만의 언어를 개발해가지고 봐도 몰라. 뭔 말인지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 암호로 자기 관리, 정보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다 보면 아이디어 없어가지고 막 정말 이제 미칠 때쯤 되면 이제 수첩을 딱 꺼내서 하나 툭 던지는 거죠. 10년 전 거. 툭 던지면 그게 또 먹혀요. 그래, 그게 좋겠다. 급하니까. 막 냉큼 막 받아먹어서 그걸로 프로그램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작가,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작가 얘기로 하면 어젯밤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도 다음날 가서 얘기하면 낡아 보인대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밤새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 회의 때 가가지고 입으로 때우면 되니까 편해졌네.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방송을 다 봐야 된대요. 전날에 어떤 프로에 어떤 게스트가 나왔고 어떻게 풀었구나 이 팀들은. 그리고 아침에 올 때도 인터넷 기사를 쫙 섭렵을 하고 와야 그래야 요 말이 된다는 거죠.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오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해볼까 해서 막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점점 거기서 막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죠. 옛날식의 회의로 하자면 굉장히 이렇게 푹 익은 어떤 맛있는, 그러니까 푹 익은 생선찜 같은 그 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요즘은 정말 팔딱팔딱 살아있는 갓 회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먹히는 거죠, 요즘은. 좀 이렇게 서툴고 좀 거칠어도 좀 살아있는 느낌. 그거를 시청자들이 훨씬 더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인데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정광석화처럼 섬광처럼 막 떠오를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 천재적으로 어느 순간 딱 이거야 전구 반짝하듯이.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아이디어는 천천히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발전을 해요. 회의 방식이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디어 같지도 않았던 것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아이디어로. 그리고 이게 또 진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돼서 그게 정말로 something new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오히려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떠오르며 진화하는 게 그게 요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회의할 때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죠. 격언으로 본 거는 이 정도고요.
제가 그냥 나름 준비한 게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가의 흥행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 스토리텔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개수를 보면 아시잖아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뭐 주말 특별기획, 월, 화, 수목 엄청나잖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드라마 많이 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 우리나라 옛날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잘 때 이렇게 잠자리에서 들려준 옛날 이야기, 막 그런 거 스토리텔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예능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갖추고 얘기를 하거든요. 1박 2일도 마찬가지고, 뭐 무한도전도 마찬가지고, 기승전결로 해서 딱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갖춰야지, 이렇게 이제 나랩이라고 하죠. 나열식. 재밌는 것만 따닥따닥따닥 붙여놓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오히려 재미없는 것이라도 스토리텔링에 맞춰가지고, 그 기승전결에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됐을 때에 그게 딱 대박 코드가 있는 거죠. 이게 저기 코끼리 들어온 집이라고 그 건대 앞에 있는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케팅을 한 거죠, 이분도. 이 집에 정말 코끼리가 어린이대 공원이 옆에 있잖아요. 코끼리가 들어왔었대요. 3마리가. 그래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대요. 이 식당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게 막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막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음식점에 채소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음식물 먹으러 가가지고 막 다 먹어 치우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걸 그대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코끼리 들어온 집으로. 이게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메뉴도 막 개발하고, 이 코끼리 관련 메뉴. 그래서 이게 또 뭐 일본 관광객들이 여기 꼭 들른대요. 단체로.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보세요. 건대 후문 쪽에 미가라는, 코끼리 들어온 집 미가라는 데인데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박대기 기자라고 옛날 막 KBS에서 눈 맞으면서 했던 기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얻어 걸렸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인 거죠. 딱 보면 아, 눈이 저렇게 많이 왔고 입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한다. 이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이고, 요즘 다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기자들 막 폭풍우 막 오고 그러면, 폭풍 오고 태풍 오면 너무 막 기자들 온몸으로 태풍 맞고 막 하잖아요. 일기예보 할 때 우위 있고 막 하잖아요, 여자애들. 우리 기상 캐스터들. 그런 거 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차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솔직함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하면 다 용서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솔직하면 다, 뭔 잘못을 해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용서를 해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네티즌들이 특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 아닌데 뭐 예쁜 척, 그런 거 척하는 거 정말 싫어하다가 만약에 이제 들통이 난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근데 솔직한 거는 다 용서를 해요. 솔직하면 용서한다.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리얼 버라이어티도 사실은 이 솔직함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처럼 하는 거죠. 솔직하게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고. 독설이 먹히잖아요. 독설이 솔직하거든요. 차마 말로 우리 예의상 말로 하지 못한 걸 김구라는 막 하거든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 시원한 거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감히 다른 최민수한테 너 저 고수부지에서 최수종한테 맞았다며? 그런 얘기를 묻는 거죠. 방송 카메라 도는데. 최수종한테 죽으라고 맞았다며? 사실이에요. 아무도 최민수한테 그렇게 못 물어봤죠. 맞을까봐. 근데 그걸 김구라는 하는 겁니다. 독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설의 코드, 김구라가 인기를 얻었죠. 요즘은 오히려 독설이 솔직하다는 걸로 통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오히려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능감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독설 막 하면 굉장히 감각 있고, 또 솔직한 사람 같고, 또 친근하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착하고 그런 사람은 내숭 떠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 이 솔직함의 하나의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설이 뜨는 것도 이런 솔직함의 흥행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설이 뜨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PD들은 정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진정성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싸이 국장님이 단비라는, 우리 김영희 국장님이 단비라는 걸 했었는데, 단비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거죠. 보통 생각하는 이제 감동 코드를, 우리 김영희 국장님 그런 거 잘하니까, 감동 코드로 해서 단비를 찍었습니다. 첫 회.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우물을 파주고, 이제 여자 배우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우물을 파줬어요. 그러니까 막 우물 터지니까 막 그 아프리카 애들 막 다 울고 불고 박수 치고 춤추고 PD 얼마나 욕했을까. 근데 아무튼 그거를 해요. 그래도 쩔뚝쩔뚝 하면서 쉬었다 앉았다 하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하프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이경규가. 근데 그 하프 마라톤 이경규의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쪽에서 우물 터졌다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춤추고 배우들 울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경규가 막 욱해가지고 막 하면서도 끝까지 쩔룩거리면서 하프 마라톤 뛰는 게 훨씬 더 감동이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청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동의 코드도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경규의 마음을 다 이해하거든요. 그 이경규의 진정성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정성의 코드가 바뀐 거죠. 이건 이제 힐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대세의 키워드죠. 웰빙 다음으로 온 게 이제 이 힐링 같아요. 힐링. 그래서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자수성가,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연예인들 와가지고 고생하고, 고생했던 얘기 눈물 흘리면서 고생한 거 얘기하면은 자기도 울면서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막 명품 조연, 그런 사람들이 뜨는 것도 별로 이제 부각 못 받다가 요즘 와서 이렇게 뜨는 거가 자기 얘기 같고 같이 감정이입을 하고 힐링이 되는 거죠. 다큐멘터리도 막 보면서 남극의 눈물 같은 거 보면서 그 펭귄들이 막 자기 알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면서도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과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